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 성우 선생님이 올 거예요. 선생님을 데리러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하는 친구들은요, 수학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굴 한번 보고 가세요. 공부하려고 노트 책이라고 너무 잘했다. 낙서하기 일어났다고? 공부하려고 들고 왔겠지. 나는 그렇게 못했어. 아, 그 옆에 아이셔 있어요. 아이셔는 따로 배치하지 않고요. 강한 애들만 먹이려고요. 열고 나왔어. 그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아이셔 드시면 됩니다. 이게 알이 살짝은 아이셔거든요. 그래서 잠 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기분을 업 시키는데 한번 이제 입을 약간 달달하게 달래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뭐가 많을까? 아이셔. 설탕. 탄수화물이지. 맞죠? 이렇게 우리는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탄수화물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차예요. 자, 준비하자. 그러면 얘들을 먹어서 잘라가지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봅시다. 5단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관기가 있는데요. 누가 있죠? 소화계. 혈액이 순환하고 있는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첫 번째 단락 소화계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키고 있는 말만 이해하시고 그대로 그 과정을 그림 그리고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자, 탄단지 얘들의 소화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볼 건데요. 소화계를 배울 때 우리는 소화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소화. 소화가 안 된다. 소화제 좀 줘. 할 때 이 소화. 이 소화는 뭘까요? 소화. 소화가 잘 된다는 건 뭐야? 똥을 잘 산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소화가 잘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식물이 너무 크면요. 얘가 내 소장에서요. 바로 흡수하기가 힘들어.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맞지? 소장 내벽을 통과해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물을 완전 잘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 화학 결합을 완전 끊어. 이 결합 자체를 끊어 완전. 그래서 잘게 분해할 거예요. 분해시키면 이렇게 작은 입자가 됐으니까 얘는 소장벽을 통과해서 흡수하기 좋겠죠. 걔들이야. 이게 바로 소화입니다. 그럼 좀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소화가 뭘까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늘려주기 위해서 뭘 한다?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과정. 조금만 더 길게 할까요? 잘게 분해해서 흡수시키는 과정까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잘게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이 소화는 크게 단편적으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단순하게 자르고 음식물을 잘라서 입으로 잘랐죠. 자르고 밀어주고 이동해 그리고 침과 섞여주고 효소와 섞여주고 물질과 섞여주는 거 밀고 자르고 섞는 거 혼합시키는 거 기계적인 소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물리적인 소화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소화는요, 화학적인 소화입니다.
반응과 물리 반응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새로운 물질이 뿅 만들어지면 화학 반응이에요. 나는 분명히 물에다가 섞었는데 어떤 물질을 섞었더니 어떤 새로운 기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어요. 등등 생기고. 이게 뭐다? 화학 반응이야. 전에는 없었던 물질이 갑자기 뿅 만들어지면, 새로운 성질을 가진 새로운 물질이 뿅 만들어지면 전부 다 화학 반응이에요. 이것처럼요. 이렇게 녹말이랑 포도당은요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이 덩어리가 잘라서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짜리 포도당으로 완전 변신된 거야. 이때 완전 물질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잘라주는 거, 분해시키는 거. 이걸 도와주는 물질이 뭐냐면 효소예요. 효소. 효소에 의해서 잘게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는 화학적인 소화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요, 또는 단순하게 빵 한 덩어리를요 들고 와서 이걸 태워버릴게. 그럼 되게 높은 온도에서 타죠. 밖에서 태우면 불태우니까 빠이어 하니까 높은 온도에서 타겠지. 근데 우리가 빵을 태우지 말고 먹는다면 우리 체온이 낮은 온도에서 잘게 쪼갈라질 거예요. 분해될 거예요. 생명체 밖이 아니고 생명체 내에서 낮은 온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쉽게 분해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분해할 때는 도와주는 물질인 생체 촉매가 필요해요. 그 촉매 물질을 분해시키는 촉매가 바로 소화 효소입니다. 생명체 내에서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라는 촉매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소화는 단순하게 자르고 섞어주고 밀어주는 기계적인 소화가 있고요. 완전 그 결합 자체를 끊어버려서 분해시켜서 새로운 물질로, 작은 물질로 분해시키는 화학적 소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화학적인 소화 과정을 배워볼 거예요. 이거 배우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은 한번 그리고 가셔야죠. 우리가 소화가 되고 있는 경로를 한번 얘기해볼까? 소원아? 우리 입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입에서 똥꼬까지 갈 건데요. 입에서 출발하면요, 그 다음이 어디야? 식도죠. 혹시 식도염 걸린 친구 있어요? 현재 식도염이거든요. 여러분들 음식 먹고 바로 누우시면 안 되고요. 가식 너무 많이 하고 눕고 그러면 식도염 잘 걸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식도염 걸립니다. 식도 입에서 지나가면 식도죠. 그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위잖아. 위랑 식도 사이에 조여주는 간략근이 있어. 똥꼬에도 이 똥은 못 나오도록 조여주는 간략근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와 그 다음에 십이지장, 소장이죠. 결국 이 사이에서도 간략근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느슨해지면서 위산이 위로 역류하는 거야. 이게 식도염이에요. 이게 계속 가식하다 보면 역류되면서 여기가 느슨해져서 점점점 여기가 어떻게 헐 수 있겠지. 심해지고 방치하고 이러면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경험입니다. 약을 평생 먹고 달고 자야 돼요. 실질적인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암까지 갈 수가 있어요. 식도암까지. 그래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이게 아직 없는 사람이라면 스트레스 최소화시키고 식습관, 생활 패턴을 잘 하셔야 돼요. 먹고 바로 눕고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다음부터 입 다음에 식도, 그 다음 뭡니까? 위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소장이죠. 그렇죠. 근데 소장 중에서도 첫 번째 손가락 12마디의 길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12지장이라고 부를게요.
12지장도 엄밀히 얘기하면 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소장. 그 다음 뭡니까? 대장이죠. 그 다음에 항문. 어떤 친구가 그 항문 대신에 똥구멍이라고 적은 친구도 있고요. 똥꼬라고 적은 친구도 있대요. 근데 난 솔직히 안 믿어.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똥꼬는 틀렸다고 했고요. 똥구멍 맞았다고 했대요. 학기쌤이. 맞잖아요. 똥꼬는 좀 아니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좀 하지 말자. 아무리 급해도 그거 약간 좀 아니지 않냐? 맞지? 약간 우스갯기 소리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얘들의 역할들이 각각 있을 텐데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다 잘게 분해되면 소장에서 주로 흡수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도 어디에서 가장 많이 흡수되냐면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할 거예요. 영양소나 물 같은 거 다 흡수시키고 난 뒤에 그나마 또 찌끄레기 남아있잖아. 마저 물을 흡수시켜야지. 그리고 고체만 내보내잖아. 대장의 주 역할은 물 흡수예요. 하지만 물이 가장 많이 흡수되는 곳은 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막창, 창 이런 거 먹잖아요. 일단 기름도 먹는 거야. 난 어떻게 먹어? 난 못 먹겠어. 이상한 소리 한 거예요. 몰라도 돼. 안 듣는 게 더 좋아요. 정신건강에.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소화 과정을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적을 수 있겠죠? 소화 과정 적으세요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소화를 도와주는 이게 다 뭐야? 기관인 거야, 기관. 소화 기관들을 다 적어볼까요? 한다면 이거 싹 다 적어. 싹 다 적고도 세 마리만 더 적어요. 누구? 소화를 도와주는 거. 그렇지. 그 그림에 있는 거 보세요. 누가 있어? 간도 보이고. 쓸개. 간 옆에 조그만 거 있죠? 담즙이라고도 하죠. 담즙 나오려는 거. 쓸개도 있고요. 그리고 췌장암, 이자. 똑같은 말이야. 이자가 있습니다. 노란 색깔. 노란색으로 안 보이고 흑색이죠? 이자.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화 경로는 위에 거고요. 소화 도와주는 기관, 소화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화 기관들은 얘들 플러스 3명 더.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 경로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합니까? 이제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야. 다 끝나가고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분해되는 과정 볼 거야. 첫 번째, 1단계입니다. 탄수화물은요, 포도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포도당이 모여서 탄수화물 만들었어. 녹말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자, 1단계부터 한번 달려갈게요. 1단계. 첫 번째, 탄수화물 밥을 먹었어. 먹었어. 1단계. 가장 먼저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입입니다. 입에서 침에 있는 어떤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아밀레이스. 갑자기 왜 이렇게 너무 잘 나온다.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얘들이 끊어져요. 여전히 덜 끊어졌지. 맞죠? 중간 산물입니다. 두 번째. 소화가 되고 난 뒤에 위까지 내려왔어. 근데 위에서는 소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탄수화가 안 일어나. 다시 토해봐봐. 왜 그래? 내가 씹은 거 다시 나온 거야. 본 적 없어요? 많이 봤는데? 자, 그래서 위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위를 지나가면 뭐다? 소장이죠. 즉 12지장에서 2단계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덜 끊은 애들, 그냥 씹지도 않고 삼킨 애들 있잖아요. 오케이? 마저 다 잘라보자. 어떻게? 전부 다 2당류로 만들어 버리자. 이걸 우리는 몇 당이라고 부를게요.
몇 당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으면 몇 당이라고 불렀죠? 자, 이때 어떤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까? 똑같습니다. 아밀레이스. 얘는 이자가 만들어서 이자가 12지장으로 분비시켜요. 이자가 만드는 소화 효소 3마리가 있는데 한 개가 바로 아밀레이스예요. 이걸 이제 필기를 해주면 더 좋고요. 아니면 거기 있는 책에 있는 그림에다가 살짝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체크를 해도 좋고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12지장을 조금 더 지나서 아랫부분에 있는 소장으로 마저 내려올게요. 좀 더 내려옵시다. 3단계 마지막 이 엿당들을 세종 분해를 시켜야 해요. 한 개짜리로. 뭐야? 귀신이야? 갑자기 왜 목소리가 왜 움직여? 좀 사람이 있을 때만 저게 반응하거든? 맞아요. 저거 거의 무슨 벨 수준이. 오, 좀 무섭다. 맞지? 좀 꺼달라 했는데 잘 꺼는 모르겠어. 자, 포도당. 무서워. 똥수야 들어와라. 포도당. 이렇게 엿당을 최종 분해시켰어요. 좋네요. 소장에서는 어떻게? 이 마지막으로 얘를 분해시키려고 장이 만듭니다. 장에. 소화효소가 뭐였을까요? 아밀레이스, 탄수화물 분해 효소라고도 적혀 있고요. 선생님 뭐라고 적을까요? 그게요. 기억나? 말테이스.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됐습니까? 어때요? 탄수화물 분해되는 과정 뭐 별거 없죠? 너무 쉽네. 애들이 이걸 왜 힘들다고 하지? 맞지?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로 다른 친구들 분해 과정을 한번 보자. 두 번째는 누굴까요? 탄수화물을 했으니까 누가 할까? 단백질을 한번 해봅시다. 단백질 입에 넣었어. 씹었어. 그냥 잘리는 것밖에 없어. 끝. 그 상태에서 어디까지 들어간다? 위까지 내려와. 첫 번째는 위에서 처음으로 소화됩니다. 이 단백질은요, 20가지의 약 20가지의 그 여러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단백질이요, 이렇게 끊어져요. 중간선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이따는 뭐 안 쓸게요. 중간선물로 끊어질 텐데 이때 소화효소 이름은 펩신입니다. 펩신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요, 두 번째 단계 똑같아요. 어디? 12지장이야. 아직 여전히 소화가 덜 끝났어. 얘 한 번 더 잘라줘야지. 두 개짜리네. 이렇게 분해시켜 주는데, 한 번 더 결합을 끊어주는데, 소화효소가 이자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12지장으로 분비해서 12지장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얘 이름은 트립신.
이자가 만들어서 이자가 12지점으로 분리시킵니다. 어머! 탄수화물이랑 2단계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마지막 3단계 조금 더 내려옵시다. 12점 내려오면 마지막 아래 부분 소장에서 어떻게 나머지 친구들도 마저 다 잘라져. 하나짜리네 뭐. 맞죠? 즉 아미노산이라고 했죠.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됩니다. 이때 장에서 만들어 주는데요. 장에서 소정으로 분비시키는 이 소화 효소 이름은 이 결합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거든.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 물 분자가 빠지면서 아무튼 탈수 축합 반응으로 아무튼 됐어요. 펩타이드 결합을 끊어준다 해서 이 소화 효소 이름을 펩티데이스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펩티데이스.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탄수화물과 단백질은요, 둘 다 2단계와 3단계의 장소가 똑같네요.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 분해산물은 포도당. 단백질의 최종 분해산물은 아미노산입니다. 와우! 여기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갑시다. 가야 됩니다. 자, 이 위에서 지금 소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위에는요 이렇게 염산과 펩신의 전 단계인 효소의 전 단계 전구체인 펩시노겐을 분비시킵니다. pH가 2인 얘는 완전 산성이야. 존나 따가워. 위산은 따가운 게 위로 올라가니까 졸라 따갑지. 레몬 먹으면 아이 셔. 락스 먹으면 안 되죠. 아이 따가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음식들 먹는 거 보통 우리가 pH 7 중성이에요. 중성. pH 7, 8인데 여기는 pH 2라고 해서 산성이에요. 산성. 여기 있는 게 역류하니까 따가운 거야. pH 2인 높은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이 펩신 자체를 분비시키면 얘가 위험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염산과 펩시노겐 pH가 2가 아닌 펩시노겐이 분비돼서 얘들 둘이가 만나니까 펩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펩신이 이렇게 단백질을 분해시킵니다. 이 위는요 위벽을 강한 산성에서도 버틸 수 있는 위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막에 뭐가 있냐면 뮤신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벽을 보호하고 있어요. 뮤신은 중요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성이기 때문에 이 위에 식도 라인과 밑에 있는 소장 라인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간략근이 있는 거예요. 흘러가면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게 소장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pH의 농도, 음식물이 pH 2가 됐으니까 너무 높은 산성이 됐으니까 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분비되는 물질들도 존재합니다. pH를 중성화시켜서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겠죠. 이런 소화 효소는요, pH가 높은 산성에서 활성화되는 효소가 있고요. 이렇게 펩신처럼 중성이나 pH 8 약간 염기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활성화되고 있는 pH가 달라요. 산성, 염기성 뭐 이런 용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펩신이 만들어졌고요. 이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을 2단계와 3단계는 같은 장소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자가 탄수화물도 분해시키는 효소 만들고 단백질도 분해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이 자체장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시키는 효소를 싹 다 만들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라는 다른 물질을 만들 뿐더러 소화효소까지 만들 건데,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아밀레이스 소화효소도 만들고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도 만들고요. 이제 앞으로 배울 지방을 분해시키는 라이페이퍼 아니다, 종이 아니다, 페이스예요. 라이페이스라는 지방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도 만들 겁니다. 탄단지를 모두 분해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싹 다 만들어요, 이자가. 또 지금 이자가 만든 것 두 가지가 등장했네요.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의 소화 과정만 보면 끝난다. 조금만 더 바짝바짝 잘 끝난다. 야우. 자, 이제 남은 거는요, 누구라고요? 네, 지방입니다. 지방은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화도 한 번만에 끝이에요. 얘들은 지금 3번이라고 걸쳤잖아. 근데 지방은 한 번입니다. 자, 지방은요, 음식 먹어, 내려와, 어디? 십이지장에서 소화되고 끝. 지방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소화가 될 건데, 지방 한번 그릴게요. 지방은 글리세롤 하나랑 지방산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 글리세롤 1개랑 지방산 1개는 한 개에서 한 덩어리죠. 화학에서 숫자 1은 모노라고 불러요. 모노. 2개면 D, 3개면 트리 이렇게 갈 건데요. 아무튼 모노야. 자, 얘를 우리는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뭐다? 지방산들이에요. 지방산. 이렇게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지방이라는 친구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단순하게. 근데 음식물 지방 먹으면 십이지장에서 시작! 먼저 이 지방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서로 떨어뜨려요. 이 작용은 화학적 소화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이거 2개 있는 거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거. 유화작용을 합니다. 유화작용이 한다. 떨어뜨리는 거.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누구냐면 쓸개즙이에요. 쓸개즙이에요. 얘가 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아니에요. 소화효소가 아니다. 쓸개즙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 그냥. 자, 본격적으로 이제 소화효소 나올 거야. 그럼 십이지장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바로 얘들이 어떻게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최종 분해됩니다. 완전 한 개점 다 떨어져. 이때 도와주는 친구가 이자가 만든 물질이에요. 라이페이스. 누구? 이자액. 이렇게 소화 효소는 라이페이스밖에 없습니다. 소화 한 번밖에 없어. 끝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방의 최종 분해 산물은 뭐다?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 쓸개즙 뭐예요? 쓸개즙은요, 간에서 만들어서 여기 쓸개에 잠시 저장을 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십이지장으로 분비될 거예요. 쓸개에 저장했다가 분비시킨다고 해서 쓸개즙인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아니고 유화작용,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데 도와주는 물질일 뿐이다. 실제로 소화효소는 라이페이스
밖에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 과정을 다 배웠어요. 우리가 고2 올라가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첨가되는 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얘들의 명칭. 다 똑같아. 지금 해도 됐네요. 이렇게 해서 소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그럼 이제 다 분해시켰으니까 마무리를 뭐 하면 될까? 흡수시키면 되겠지. 흡수 한번 해볼까? 자, 흡수 한번 해볼 거예요. 흡수. 배고프다. 오늘 저녁 메뉴 뭐냐? 배고프다. 자, 흡수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소장을 보면요, 그냥 깔끔하게 매끄럽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막창, 대창 뭐 이런 거 먹으면 안에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생기면 좋은데 어떻게 생겼다? 내막이 꼬물꼬물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갈 때 같은 시간에 음식물이 닿는 면적이 넓어져요. 얘보다는 넓어지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막 흡수될 거야. 이렇게 막 뿅뿅뿅 들어갈 거야. 표면적을 넓혀서 같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융털 돌기 모양을 가졌습니다. 이 융털 돌기를 하나만 확대해서 딱 그리면요, 중간에는 암주간이라는 게 있고요,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암주간 중간에 보이죠? 그리고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소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대표적이지. 그러면 물과 친한 영양소는 수용성 영양소, 기름과 친한 영양소는 지용성 영양소라고 합니다. 물과 친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누구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용성 지방. 엄밀히 얘기하면 뭐야 이거? 포도당, 아미노산으로 적는 게 정확하죠? 여기는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적는 게 정확하겠죠? 오케이? 얘들은 어디로 흡수한다? 수용성은 물을 칠하는 거예요. 혈액도 물에 잘 녹잖아, 섞이잖아. 자,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수용성 영양소는, 지용성 영양소는 어디로 흡수된다? 암주간, 요 중간으로 흡수됐다. 오케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가 소장 내벽을 딱 들어가고 나면 다시 합체될 거야. 지방이. 그래서 지방의 형태로 이동할 겁니다. 자, 아무튼 모세혈관 흡수하고 암주간 흡수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수용성 영양소는요, 우리 몸에서 소장이잖아. 음식물 흡수됐으면 이거 어떻게 돼? 요 흡수됐어, 혈액으로. 그리고 간으로 갈 거야, 간. 그리고 간에다가 저장을 해줄 거야. 내가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혈액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간에다가 포도당을 저장시킬 거예요. 간으로 갔다가 혈액을 타고 결국 어디로 간다? 심장으로 가겠지, 결국은. 근데 지용성 영양소는요, 어딜 간다 했어? 암주간으로 가면서 몸에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으로서 이동해서 결국 심장으로 갈 거예요. 암이 아니고 암주간.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경로에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수용성은 탄수화물, 단백질이죠. 지용성은 지방이죠. 자, 조금만 더 한 개 더 할게요. 우리가 먹는 바이타민도 지용성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이 있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지용성 바이타민은 외우세요. A, D, E, K, 뭐 1, 2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냥. A, D, E, K. 그럼 나머지 뭐 대충 막 B, C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겠지. 지용성만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수용성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상 내벽이 윤돌돌기의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물질을 흡수할 수 있고요. 이때 수용성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을 지나서 심장으로 가고요. 지용성은 암축간으로 흡수해서 림프 통해서 심장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흡수되는 과정까지 전부 다 배워봤어요. 소화계의 기본적인 내용은 싹 다 배웠어요. 너무 잘했어. 소화 경로, 소화 기관들은 얘 플러스 3마리.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 과정, 야르. 지방은 소화 효소가 라이페이스다. 쓸기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다. 각각을 다 배웠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은요, 말테이스, 펩티데이스라고 적었지만 결국은 이건 뭐다? 탄수화물 분해시키니까 탄수화물 분해 효소라고 책에 적혀져 있을 거고요.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 효소니까 이거는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책에 적혀져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화의 큰 단락을 끝냈고요. 이번 주는 조금 느슨하게 각자 할 공부하면서 숙제만 좀 해오시는 느낌으로 복습만 한번 해오시면 됩니다. 숙제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개념 설명은 다 끝났어요.